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19년 현재 고1 학생들, 이하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이후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과 성향의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약대 입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저도 한 두세 달 전에 관련 글을 칼럼으로 언론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0학년도 바뀌는 약대 입시 전망과 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은 큰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는 입시이기 때문에 2019년 현재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은 이런 변화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약대 입시 말씀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도 인터넷 블로그나 또는 신문 기사 찾아보시면 이런 도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0부터 대입 변화를 정리한 도표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먼저 20학년도와 21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틀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두 학년 사이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웠던 교육과정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능 과목에서도 이렇게 출제 범위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 교육과정은 같은데 대입 제도 자체가 좀 큰 틀에서 바뀌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영수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전부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문이과 구분도 없어지고요. 이과 학생도 예를 들면 사탐을 선택한다든지 문과 학생도 과탐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음 연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하거나 전략을 짤 때 크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워낙 변화가 크다 보니까 작년 선배들 전략대로 따라갔다가 그게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과 상위권 학생들한텐 입시 지형이 또 한번 크게 바뀔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약대 입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약대 입시가 지금까지의 편입 체제에서 다시 학부 학생들을 뽑는 체제로 바뀐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쓴 글 보시면 2008학년도 이후 14년 만에 약대가 다시 일반 대입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은 2009학년도부터 약대는 편입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2+4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학을 2년 동안 다닌 학생들이 2년 이상 다닌 학생들이 약대에 1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약대를 졸업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2학년도부터는 다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 신입생 뽑듯이 뽑아서 6년제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의 대입 반영에 따른 변화와 맞물리면서 그 여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수도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대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현재는 35개 약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개 대학이 추가가 돼서 내년에는 37개 약대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 모집 정원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한 120명까지 돼 있고요. 서울 지역에는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그 중에서 도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굉장히 좀 모집 인원이 많고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된 학교들은 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11년에 신설된 약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색으로 전북대와 제주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신설될 약대입니다. 자, 여기 요 색깔을 표기해 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약대가 학부생을 안 뽑고 편입체제로 운영이 되었던 게 2009학년도부터인데 그 이후에 신설된 약대들은 학부생 신입생을 그동안은 뽑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2022학년도 학부생 선발이 사실상의 첫 신입생 모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있던 경희대나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은,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학부생들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신입생으로 뽑아본 경험이 있는 약대들이고, 색깔이 있는 학교들은 약대 신입생 선발은 사실상 처음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이 약대 총 37개 대학 합해서 17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이 1700명이 글쎄요, 우리 전체 수험생 중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의대 정원 뭐 3000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지만,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함께 관심을 둘 확률이 높은 치대라든지 한의대 이런 모집 단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치대하고 한의대 모집 정원을 다 합해도 약대 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아마 1300명 정도 현재 치대, 한의대 모집 규모는 그 정도 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약대 신입생을 새로 뽑음으로 인해서 이과 상위권 학생들 전체 입시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 적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당연히 이과 상위권 계열입니다. 의치, 한, 수의대를 포함 의학 계열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카이스트 또는 상위권 이공계 입시 지형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요, 공대라든지 또는 생명 관련 학과 아니면 화학 관련 학과들을 학부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2년 이상 공부를 한 이후에 우리가 흔히 PET라고 그러죠. PEET,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을 치르고 희망하는 약대에 편입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재 1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올해 2019학년도 경쟁률은 평균 한 6대1이 조금 넘었었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낮은 곳은 경쟁률이 한 3, 4대1, 그리고 높은 곳은 뭐 20대1이 넘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학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약대 입시는 그동안 뭐 치열한 경쟁이 있어 왔던 거고요. 그게 이제 대입 신입생 선발로 옮겨온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전에는 뭐 생물이나 화학이나 또는 공대 쪽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의 일부가 곧바로 약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희망하던 학생들 중 일부도 또 약대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약대 오랜만에 뽑는 학부생들 약대,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정식 기준으로. 둘째는 약대들은 학부 신입생들을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대 입시가 다시 부활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워낙 오래전에 입시 자료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여기에 대한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수능 성적표를 제가 잠깐 꺼내봤는데요. 우리가 중학생이나 또는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미리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기준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 수능 성적표를 기준으로 이 백분위 자료입니다. 백분위 자료. 이 학생 보면 홍길동, 그 유명한 홍길동 학생이죠. 백분위가 지금 국어 93, 그 다음에 수학 95,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뭐 문과 학생이네요. 생윤이 75,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9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93이라고 하면 상위 7% 이내에 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에서 백분위 평균 이런 표현을 제가 쓸 건데, 바로 요 네 과목,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고요, 국어와 수학과 탐구 두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기준으로 뭐 약대 지원 가능 성적대 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워낙 정성평가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점수만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계열인 의치한 계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학부생을 뽑았던 2008학년도 이전 입시에서 약대의 수능 수준은 한의대나 치대보다는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서울대라든지 뭐 이렇게 대학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치대나 한의대보다는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수의대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 약대의 가능 점수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글에서도 수도권 상위권 약대, 당시는 4년제였는데요. 정시 합격선이 지방 의대 수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 의대들의 정시 합격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제가 수능 성적표로 보여드렸던 100분위 평균으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지방 의대 수준이 보통 95, 100분위 평균 95 이상이고 전북대처럼 뭐 모집 인원도 많고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같은 경우는 뭐 97 이상 까지 정시 합격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대하고 가장 비슷한 수준의 점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한의예과인데요. 사실 예전에 약대가 학부생을 뽑았던 2008학년도,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약대보다는 한의대가 조금 더 높은 점수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의대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약대가 한의대보다 다소 높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의대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하고 그 이하 학교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 100분위 평균이 보통 96 안팎, 그 다음에 지방 한의대 같은 경우는 뭐 94, 5 안팎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약대들은 아마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합격선, 지원 가능선이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실제 약대들이 또 학생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도 이런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좀 적어 놨는데요. 각 약대별 구체적인 신입생 선발 방식은 2020년 4월에 그 윤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4월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방 약대들 같은 경우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15%에서 30%라고 적어놨는데요. 강원도, 강원대 약대만 15%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지방 약대들은 30% 이상의 지역인재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지방 약대들의 지역인재 선발은 우리가 의대 입시에 비춰보면 아마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을 확률이 높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북대 약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방 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잘 해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노려보는 게 수능, 그러니까 정시로 같은 대학 약대를 노려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대들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대라든지 치대 또 한의대들과 같은 비슷한 특수 모집 단위들 현재의 입시 형태에 비춰볼 때 수시대 정시가 한 6대4 비율로 나눠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2020학년도 대입을 보면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대는 37.4%가 정시고요. 치대는 38%, 그리고 한의대는 40% 정도. 그래서 다른 모집 단위들이 보통 8대2 정도로 수시 정시 비율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시 선발에서 예정된 인원을 100% 다 못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꽤 있고요.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2022학년도 약대 입시에서도 전형 요강상 수시 정시 비율이 6대4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수시 정시 비율은 거의 5대5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약대를 만약에 지원 희망한다면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약대 편입 방식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앞으로 약대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짜여질지를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약대들은 뭐 약대마다 그 편입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로 정원의 한 3, 4배수를 뽑고요. 2단계를 심층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물론 이 서류평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 약학대학 입문 자격
자격시험 점수라든지 자소서 같은 걸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 비중은 학교에 따라서 뭐 10%에서 40%까지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뭐 현재 학종 선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학종 선발도 꽤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학생을 선발해왔던 편입일지라도 학생을 선발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또 새로 학생 선발 방식을 짠다는 건 대학 쪽에서도 좀 부담일 수 있고, 특히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지금 35개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새로 지정된 학교가 있어서 37개로 늘어났는데, 이 대학들 중에서 뭐 아주대, 동국대, 뭐 가톨릭대, 차이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약대 개설 이후 1학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선발이 처음이다 보니까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현재 약대 편입 방식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요, 올해 약대 전형 요강을 정리한 대교육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2학년부터 학부 선발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2+4년제의 6년제 약대 운영 방식이 2021학년도까지 유효하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걸쳐 통합 6년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의 유예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대학들이 기존의 방식, 즉 편입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도 하면서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학부 선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 이후에 대학들이 기존의 편입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생 선발이 의무는 아니고 대학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전망 또 대학들의 요구는 학부생 선발로 바꾸겠다는 게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변화에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픈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약대 지원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지만, 고2 학생들은 약대가 아직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는 시기이고, 그럼 본인이 약대를 가려면 기존 선배들처럼 생명이나 화학 또는 공대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해서 2년 이상 수업을 듣고 약대 편입을 노려봐야 하는데요. 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면 2021학번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 2023년도가 됩니다. 약대 입문 자격시험인 피트를 마지막으로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약대 진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이때 피트 시험을 잘 못 보거나 뭐 약대 지원, 편입 지원에 따라 떨어진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본인이 그냥 다녔던 대학을 그대로 다녀서 그 전공 학과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해서 약대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약대 입시 변화가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 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도,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 계획에 약대를 만약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지방 약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을 잘 따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내신 평균이 적어도 1등급 중반대, 그러니까 1.5등급 전후로 유지를 해야 그런 교과 전형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상위권 약대는 뭐 학종이나 수능 둘 중에 하나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학종은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점수로 어떻게 예상을 해보긴 좀 어려우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평균이 수능 점수 기준으로 94에서 95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한다면 정시로 약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시지 않다. 수능 점수가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학종으로 노리셔야 된다 그러면 내신은 그래도 최소한 한 2등급 초반대 이내를 유지하면서 관련 활동이나 탐구 열중해 보시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우리가 수능에서
이과 학생들 100분이 평균이 94, 5 정도 수준이면 보통 뭐 서성한 흔히 말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일반 학과들을 노려볼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학생들이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약대로 분산이 된다는 거고, 기존의 약대 진학을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이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공대에서 관련 학과들을 진학했던 학생들이 약대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그런 관련 학과들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은 예년 선배들보다 합격선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연쇄 반응으로 해서 그 밑에 학교나 학과들한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약대 입시 변화가 갖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제가 이 약대 입시 변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중학교 학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학부모님 반응이 생각보다 좀 약간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대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인공지능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약사가 아니냐, 약대 입시도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의사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사 약사라는 직업이 뭐 없어진다고 해도 그 약대가 꼭 뭐 약사만 되기 위해서 진학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전망이 나쁘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쪽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입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교, 재학생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 굉장히 뭐 입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또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입시 정보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자녀 진학 지도에 또 우리 학생들이 꿈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또 언론에 기고했던 글이 의외로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셔서 오늘 약대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입시에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자세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상 제작에 항상 참고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